예, 하북 보정에 왔습니다. 하북 보정은요, 이 보자가 이게 밝다는 뜻이에요. 밝은 자리라는 뜻이고, 여기가 고조선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여기가 이제 현재는 동물원인데, 현재는 그 성 안에다가 동물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성벽이 지금 안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물원을 보시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성벽을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동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북 보정이 전략적으로,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라는 건 뭐냐면, 중산국이 요 남쪽에 속가장하고 정주 일대 그 중산국이 있었어요. 그 중산국이 이제 조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요 하북 보정에 있었던 고조선 세력들이 이제 그 정주하고 석가장 일대의 중산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력들이 그쪽으로 총출동됐겠죠. 그리고 이제 저 남쪽의 북경 일대에서도 군대가 여기까지 이제 와가지고 중산국을 지원한 겁니다. 옛날 전쟁이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니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조선하고 중산국 세력들이 BC 296년에 조나라한테 전쟁에서 이제 패전을 해요. 그래서 중산국은 결국은 BC 295년에 멸망을 하고, 조선 세력들은 이제 북방으로, 그러니까 부여, 저 내몽골 쪽으로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나나를 건너가 가지고 장려하고 지금의 연영성 일대, 그러니까 연영성 조양 일대로 후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한 세력들은 산독으로 내려가 가지고 산독 양곡에서 마한을 건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여용 묘지명에 기록돼 있죠. 마한 백제가 건국된 지 1000년 됐다고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한이 건국된 거는 BC 296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밀려나가지고 발해만을 통해가지고 산동으로 그냥 다 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한이 건국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의 패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올지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마한 올지국이 나주 반남 일대에 건국된 영산강으로 후퇴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한이 왜 월지국이라는 나라를 치소로 삼았냐면은 치욕적인 패배. 달이라는 것은요, 만월이 되면은 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월이 돼 가지고 너무 방심해서 결국은 패배를 했구나.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다시 조송달에서 시작되자 그래갖고 월지국이라고 한 겁니다. 월지국이라는 건요, 달월자는 초승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백제가 패망했을 때 부여의 부소산성을 보면 부소산성 성곽도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바로 부여에 있었던 그 세력들도 마한 월지국 세력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바로 같은 세력이에요. 예, 영산강에 있었던 세력하고 요 하북 보정에 있었던 이 고조선 세력이 동일한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나주에 있었던 나라가 월지국이라고 하는데, 또는 보라국이라고 합니다. 보라국. 그래서 보할 보자, 나주할 때 나자, 그래서 보라국이라고 이게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북 보정도 똑같이 보할 보자에다가 위치를 정한다 할 때 정자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이 박족들이 여기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영산강에도 박족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세력들이 결국은
영산강에서 다시 이제 월지구를 세운 다음에 세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북상하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을 자꾸 한반도에만 가두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한민족은 요 대륙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옛날에는 움직였던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단군 왕금이 세웠던 나라는 언제이며 그 장소는 어디인가요? 단군 조선은 우리가 이제 그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BC 2333년 요임금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상서 요존에 보면은 요임금이 휘중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우이에 살게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바로 우이가 바로 고조선이죠. 그러니까 휘중이 바로 고조선 태후복기 장남인데 바로 고조선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요임금이 당신들은 동쪽에 가 사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고조선은 북경 일대하고 산서성 태원 북쪽, 그 다음에 산동성까지 이렇게 쫙 다 포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군 왕금이 세운 데가 인분시 아닌가요? 인분시? 예, 인부시 그러니까 요임금도 사실은 단군으로 요임금이 예, 단군이시죠? 단군으로 보이고요. 예. 요임금이 그 일대에 또 황국을 건국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 시기에 단군 왕금은 바로 제가 볼 때는 북경 산서성. 산서성 땅은 산서성하고 요 산동성까지 이쪽 하북성, 산동성, 산서성 일대를 다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그 험독의 당구 그 왕금이 거기서 살았던 걸로, 성이 이름이 왕이 되어 왕엄성에 도읍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거기가 미룬구입니다. 미룬구. 우리가 그 평양성, 고구려 평양성이 있었다고 그 비정한 곳, 거기가 바로 단군 왕금이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영역은 산서성하고 하북성, 네, 그 산동성 네. 전체가 고조선의 영역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군 왕금은 그 고조선은 하나의 세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고조선 세력은 괄지지의 그 기록에 따르면은 조선 요동 세력이라고 불렀는데, 조선에는 5개 세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크게. 그러니까 조선, 그 다음에 한 있죠. 한 세력, 고구려, 예매, 그러니까 부여라든가 이게 그 맥족들, 그리고 뭐 옥저, 뭐 이런 세력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 대우를 형성한 건 아니고요. 여러 세력들이 같이 있었어요. 5개 나라가 5개의 그 방국이 있었고, 중산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중산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연방국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연방 형태로 여러 세력이 연합해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그 기치 아래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하다가 이제 그 중원 세력들한테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협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땅을 이제 빼앗기고 한반도를 일단 철수했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자, 여기가 일단 막루가 언제적 막루인지 모를 막루고요. 예. 자, 보시면 성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보십시오. 돌들이 그 벽돌이 아니에요. 원래 그 돌을 이렇게 돌 밑에 보시면 흙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흙하고 돌하고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쭉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네, 저것들도 마찬가지로 벽돌이 아니죠. 일반 벽돌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고대 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벽돌, 이 성이 고대의 성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대성입니다. 이거는 이 벽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벽돌은 이거는 현대의 벽돌이잖아요. 예. 현대시대의 벽돌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는 돌은 돌인데 벽돌이 아니고 돌을 갈았잖아요. 갈아서 만든 거잖아요. 예. 예. 저 돌들도 벽돌이 아니에요. 요 옆에 있는 거하고 구분이 되죠. 네, 이건 구워서 만든 벽돌로 구워서 만든 보이고. 벽돌이고 저거는 돌이에요. 그냥. 예. 그러니까 저 돌은 굉장히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죠. 성이 굉장히 오래된 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그 고조선 시대에 예. 어떤- 고조선 세력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세력이죠? 여기 지명하고 사료 기록을 보면 박세력이 여기 있었어요. 밝은 세력, 밝은 세력? 부여 세력이죠. 부여 세력? 세력이 여기 자리 잡고 있었고, 요 세력이 영산강 세력하고 동일 세력으로 추정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지명에 박나국? 보정이잖아요. 네. 그 나주에 있었던 세력은 보라국이에요. 보라국. 보라국. 같은 보를 썼던 세력이고, 그래서 옛날에 보는 발하고 같다. 발은 뭐냐? 부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동일 세력으로 보이고, 저희가 이제 이걸 보려고 오랜 세월 동안 이거를 제가 문헌 연구를 했어요. 근데 결론은 여기에 부여 세력이 여기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이게 중국 어디죠? 여기가 중국 하북 보정시입니다. 하북성? 하북 보정시. 보정시는 하북성에서 원래는 제1 성도였어요. 성도. 근데 이제 석가장이 그 인구 1000만을 넘어가면서 보정이 그 하북의 제1 성도로서 지위를 이제 잃어버리고 지금은 좀 쇠락하는 도시가 됐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하북에서 두 번째로 아마 큰 도시일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지금은 현재 동물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막루군요. 이거 그러니까 막루. 이거는 그냥 성의 막루죠, 막루.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동물원 탐정이 돼버렸죠. 그래도 이런 흔적이 다행히 좀 남아 있네요. 예. 저희가 이제 이 성벽을 찾아보니까 동물원하고 이렇게 동일한 지역으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근데 보니까 동물원 안에 이렇게 성벽이 남아 있네요. 예, 아주 즐거운 발견이에요. 예, 쭉 있습니다. 쭉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한번 가보시죠. 네, 한번 가보시게요. 막아버렸잖아요. 이것도 다 보수된 거예요. 다 무너진 걸 보수해가지고. 성이 최근성이 옛날 그 당시에 예, 고대성이에요. 요렇게 싼 건 아니고, 요렇게 싼 건 성이 아니고, 저 뒤에, 예, 저 위에, 예, 저 위가 이제 예, 그 성벽인 거죠. 밖으로 나가면 예. 성벽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쪽은 확인고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동물원이니까요. 예. 동물원 유료입니다. 유료. 무료가 아니고. 예, 이게 다 성이었는데 무너지니까 이제 보수를 한 거예요. 여기는 무슨 동물이 있는 거예요? 곰 중에 제일 큰 불곰. 곰이 있네요. 아, 불곰이 있네요. 흑곰. 흑곰. 예. 자, 이게요. 성이 지금 저쪽에서 쭉 오던 거를 여기는 절개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절개면이에요. 그 성이 쭉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쭉. 저기서부터 쭉 왔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안에 흙을 표면은 돌벽돌로 쌓고요. 양쪽에. 그 안에다가 흙으로 넣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두들겨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게 단단한 흙인데 엄청 다져진 거죠. 이걸 반쪽 기법으로 만든다 그래요, 성을. 고조선 성, 고구려 성의 특징은 반쪽 기법으로 만들어요. 고구려도요? 고구려 성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와 고조선은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성 만드는 방법도 유사해요. 그래서 요 외곽에 요 돌로 쌌잖아요. 돌 쌓는 게 흔적 있죠. 돌로 쌓고 안에는 흙을 계속 다져가지고 토성으로 이렇게 싼 겁니다. 흙이 자체가 아니라 흙이 자체가 썩기를 흙이라 해가지고 썩기를 흙이라가지고 흙 같은데 돌처럼 단단한 흙. 네, 흙을 썩기가 엄청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성이 언제 지어졌고 언제쯤 이런 모양으로 됐을까요? 제가 추측한 건데는 BC 천년 이전. 아, BC 1000년이요. 네, 기원전. 1000년 이전이죠. 아, 네. 그 시기에 여기가 고조선의 그 단군이 여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상나라가 망하는 시점. 네. 그러니까 상나라 이전 시기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는 상나라보다 더 북쪽이거든요. 더 북쪽이고 상나라는 중원에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는 중원 외곽 동이족들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동이족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태행산맥의 기슭에 있기 때문에 상나라가 여기 지역이 있을 수가 없죠. 상나라는 여기보다 훨씬 남쪽 안양에 있었어요. 안양. 그러면 상나라하고 이쪽에 있는 세력하고 같은 시대에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상나라 세력하고 갈등도 벌이고 협력도 하고 이랬던 그 동이족들이고, 상나라 세력들도 북경에서 이렇게 중원으로 들어간 세력이니까요. 중원하고 관계는 우호적인 협력 관계 또는 때로는 갈등 관계, 이런 상태로 있었던 거죠.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성의 외곽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 안에서, 성 안이 동물원이 되어버렸잖아요. 후대에 다시 쌓은 거네요. 성 밖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성문을 동물원 입구로 만들려고 하니까, 동물원 입구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성을 보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을 보수했고 쭉 이제 성이 엄청 높죠. 이게 방어용 왕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성이 굉장히 큰 성이에요. 성이 아주 높고, 그 안에는 흙으로 다져져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안의 길이는 약 7m 정도. 위에서 방어도 가능한 그런 성입니다. 성이 자꾸 무너지니까 보수하는 거예요. 네. 원래 성이 있을 때는 그렇죠. 이게 다 보수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지역에서 또 고조선 세력은 언제 이 땅에서 물러났나요? BC 296년 조나라가 이 땅에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조나라가 들어오면서 이 조선 세력들이 이제 여기서 밀려나고 있단 말이에요. 기원전 296년이요. 예, 예. 그런데 왜 한국 사학자들은 고조선을 한반도에서만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그들은 고조선 세력이 BC 296년에 징계 공격으로 천리 퇴각한 건데, 그걸 삼천리 퇴각해가지고
북한 평양으로까지 개각을 했다고 그렇게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중원에서 한민족을 아예 그냥 배제해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중원의 고조선의 흔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성의 규모로 봐서 굉장히 성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고조선 연방의 제1세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메타나 될까요? 제가 볼 현재 때는 남아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한 면이 3km 될 것 같습니다. 3km. 남아있는 것이 남아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길지 않습니까? 더 좀 쫙 보여주시죠. 네, 여기가 하북성 보정시입니다. 하북성 보정시. 성의 높이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동물원 안에서도 보셨지만 여름 거기 인근에서 신고해가지고 한가롭게 해가지고 첫날부터 쌓인 보석이 뜯어먹고 작년에 여기가 동물원을 짓기 위해서 이런 성을 쌓지는 않잖아요. 하북 보정에 남아있는 예, 고대의 담장이다, 담장. 고대의 유적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보존하는군요, 이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보존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으니까 그냥 보존한다. 남았으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안 나와요, 자료에도. 그러니까 고조선 영역은 하북성, 산동성, 산시성 이 일대가 전부 다 고조선 영역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북성에 바로 평양이라는 북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정시가 있고 또 뭐가 있죠? 하북성에? 하북성에는 아까 저희가 정주 다녀왔지만 정주, 예. 정주가 거기가 중산국이 있었잖아요. 네. 석가장하고. 네네네. 그래서 후연의 모용수 황제가 굳이 정주에다가 자기 도읍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모용수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장안에다가 도읍을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모용수가 이야기한 일을 나는 기반이 동쪽이기 때문에 동이족이기 때문에 동쪽에 가서 도읍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북성 정주로 온 거예요. 근데 정주하고 하북 보정은 아주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세력이 바로 동이족이면서 이들이 바로 고조선 세력이라는 걸 세력이다. 아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성벽을 보시면 온전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세력들이 중산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주로 그냥 우르르 몰려갔다가 거기서 패배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네, 여기 고성 담이라고 써 있습니다. 고성담이라고 쓰고 있고. 이 중국 사람들은 이 고성이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 채 옛날부터 그냥 있었기 때문에 잘 보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근데 담의 그 형태를 보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비슷함이 경사가지게, 약간은 경사가지게, 안쪽으로, 약간은. 안쪽으로 경사가지게 건축을 해놨네요. 맨 밑에는 견고한 돌로 예. 받침을 그러니까 이 성이 중국 사람들은 왜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 어떤 연유로 있었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런 설명을 하는 표시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이드에서도 아무런 설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하북성에서 우리 고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데, 학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교수랍시고 봉급을 받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한 번 얘기를 와보기라도 했습니까? 역사학과 교수님들. 네, 여기가 현재 보존하고 있는 성벽의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 안쪽이 이 동물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물들이 있죠. 네, 여기가 이제 바로 보정시입니다. 하북성 보정시. 네, 이 동물원이죠. 하북성 보정시에 있는 동물원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원 안쪽이 바로 고조선의 성내가, 현재 동물원이 있는 곳이 고조선의 성내라는 것입니다. 이 성내에 고조선 유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바빌론의 그 예수가 이곳이 고조선 유민들이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